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 지역 수산인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고요. 또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전남도의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특위의 강정일 위원장 모시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강정일 도의원입니다. 네, 전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전남도 의회에서도 그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우리 전남도 의회에서는 수산업계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인 그런 식량 재난을 우려해서 네.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오염수 방류 수산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규탄 대회, 그리고 서명 운동, 다양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저희 전남도의 그런 반대 운동을 꾸준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전남 지역의 경우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기 네. 때문에 그 타격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전라남도는 우리 전국의 수산 총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네. 국내 최대의 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산업자들의 피해를 물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추석 명절 때 예약 판매 하기로 했던 그런 물량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네. 그리고 선물을 지금 주려고 할 때 상대방이 수산물을 줬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우려 때문에 수산물을 선물하지 못하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수산업자라든지 가공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일본은 자체 조사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 말만 지금 예. 계속해서 되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왜 어떤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지 대다수 지역민분들은 알지 못하는 게 또 하나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이 그렇죠. 부분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알프스를 통해서 62개의 핵종을 처리하고, 그리고 오염수를 배출 기존의 40분의 1로 희석을 해서 바닷물에 방류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지금 무려 30년, 아니 그 이상 지금 방류하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그리고 바다의 방사능 오염은 또 더욱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30년 이상을 방류하다 보니까 바다의 오염도가 또 증가하고, 그리고 바다 생물들의 방사성 축적,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우리 주변국들이나 미래 세대에게 아무런 그런 어떤 고민 없이 안전한 처리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투기를 고집한 것은 바로 비용 문제다.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0년 이상 이 계속되는 이 오염수 방류, 이것을 주변국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네. 그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본은 너무나 이 비용적인 측면만 가지고 지금 해양 투기를 한 것은 이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고, 바로 이 해양 방류를 중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9월 5일이었죠. 예, 9월 예. 초 전남도 의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위를 구성을 했는데요. 예.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전라남도 의회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바닷가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10명의 의원들로 이 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구성 배경은 지난 8월 24일 주변국의 강력한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를 강행했기 때문에 네.
이 앞으로 생길 전무후무한 핵오염과 수산업계의 타격이 굉장히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우리 전남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급히 이 특위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또 전남도 의회 수산정책발전연구회가 여수시에 방문을 해서 예. 현재 의정 활동을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날 수산인분들과 간담회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때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라남도 의회 수산 정책 발전 연구회가 2018년 7월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이 됐는데 이 발전 연구회가 수산업 해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위가 구성된 후에 바로 수산 정책 연구회와 함께 우럭 집단 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에 있는 양식 어가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네. 그리고 여수에 있는 수산업 경영인들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 수산업 경영인들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서 의무상정제를 재도입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하셨고 방사능 안정 인증제를 도입을 해달라. 네. 소비 촉진을 위한 유통량 증대 그리고 산지 출하 확대 필요성, 수산 정책 자금 지원 및 상한 유예 또 이자 감면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수산인들이 그동안 이런 소통의 창구가 없었는데 네.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것만 해도 상당히 좀 고마운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활발하게 이런 피해 어민들과 자주 간담회도 갖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전남 지역 어민분들께서는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불안감에 떨 수밖에 예. 없습니다. 실제 전남 지역 수산업계 분위기는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지금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번 이 추석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고 또 대목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기간에 많은 수산인들이 상품을 즉 말하면 수산물을 준비해서 많이 팔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예약 취소, 그다음에 판매 부진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고 그다음에 네. 힘들어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전남도 차원에서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거의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대책이 아닌가. 이것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대책이 좀 아쉽고요. 네. 이런 판매 촉진 행사를 계속해서 네. 우리 어민들과 함께 열어줘야 이러한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도민들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그 도민들이 수산물을 자주 접하다 보면 또 신뢰성이 생기게 되고 네. 우리 전남의 수산물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기대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장기적인 판촉 행사를 열면 좋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의견을 계속해서 판촉 행사를 열어서 싸게 좋은 우리 전남의 수산물을 좀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하면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먹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네,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불안감 못지않게 우리 도내 소비자들의 분위기, 정말 도민들의 그런 어떤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추석 선물로 수산물을 이렇게 주고자 해도 받는 사람이 꺼리할까 싶어가지고 수산물을 선물로 주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그런 어떤 우리 도민의 불안 심리를 대변하는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 의회에서는 수산업계의 심각한 피해를 막고 도민의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금지를 촉구하는, 그리고 전남도와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반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도민의 불안감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전남도에서도 수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요구였을까요? 예, 우리 전남도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류 전부터 방류 전, 중, 후 3단계 대응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도 차원의 원전 오염수 방류 TF팀을 구성해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표적인 정부 정책 건의안을 보면은 제가 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건의를 했고요. 네. 수산물의 비축 수매 확대를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손실 보상금 등 수산업 및 연관 산업 종합 대책 마련을 요청을 했고요. 수산물 안전 현황을 홈페이지나 SNS에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광역 방사능 감시 방제센터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이 된 이상 아무래도 전남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좀 실질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우리 전남도에서도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문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대응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응 계획 수립을 보면요, 5개 시도, 즉 말하면 전남, 제주, 울산, 부산, 경남, 이렇게 5개 시도가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함께 대응을 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남 수산물을 안전 생산하고 관리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TF팀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그 대응을 수립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보면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18개에서 59개로 지금 그렇게 확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도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조사도 전품종에 걸쳐서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입한장 유통 전 방사능 검사, 그다음에 유통 이력 및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아주 다양하게 지금 전남도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들을 지금 만들고 거기에 맞게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방사능을 검사하는 장비인 핵종 분석기가 전남 지역에 좀 적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지자체의 상황은 더 열악한 상황이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방사능 장비가 많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를 이용해서 생산 단계에서는 4대 지금 방사능 측정 장비가 있고요. 네. 유통 단계에서는 2대를 각각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생산 및 출하 거래 이전 단계 수산물은 매일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내 유통 단계 수산물은 주 1회, 그리고 학교 급식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월 2회 이렇게 촘촘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부족한 장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베타 핵종 분석기를 2대를 구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분석기 1대를 추가로 더 도입해서 지금 방사능 검사에 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자체 사업비를 투입하여서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각 지자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방안 외에 이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전남 지역 수산업이 침체되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우선 수산업 종사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수산업 종사자들이 살아야
우리 전남의 바다를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정부에서는 올해 상한기일이 도래하는 그 수산물 정책 자금의 원금 상한을 1년을 유예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산어가들이 고비는 넘겼어요. 고비는 넘기고 있지만은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네.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남도의회에서는 2024년 수산 정책자금 대출 상한 기한을 더 유예해 달라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업인의 정부 지원 정책을 대폭 늘려서 지원을 네. 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했듯이 SNS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수산물 판매 촉진 활동도 꾸준하게 실시해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찾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것이 아마 뭐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업 대책 특위의 활동이 아무래도 필요할 텐데요. 예. 특위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들 해나갈 계획이실까요? 저희 특위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지금 적극적으로 좀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방류됐지 않습니까? 네. 1차 방류가 이제 한 7,800톤 정도가 지금 방류가 됐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지금 134만 톤이라는 그런 지금 오염수가 지금 바다에 방류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적극적으로 이 방류 반대뿐만 아니라 중단을 촉구하는 네. 그런 활동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산인들이 당할 피해를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안전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들을 또한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 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네. 정부에 촉구를 하고요. 농업재해 방사능 오염 피해도 좀 추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 지원 및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대책법 개정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수산업대책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만큼 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또 수산업 종사자들의 어민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선례가 되어서 원전을 생산하는 국가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또 아무런 제재 없이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할까,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일본이 강행한 원전 오염수 방류는 그 누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고, 세계적인 식량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선례인 만큼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는 어느 한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 전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남의 수산물은 생산, 유통 단계에서 철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안전을 입증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들께서도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에 힘을 실어주시고 안전한 전남 수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셔서 전남의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수산업의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지역민분들은 물론 수산업 종사자분들께서 불안감을 떨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